반갑습니다. 저는 적공단 김왕문입니다. 제 본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왕문이고 임금왕자 그롤문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법호는 문산입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은 민규, 김민규입니다. 언젠가 우리 어떤 교도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문산이라는 법호를 받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달리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법명이나 법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더러 선택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면 왕문이라는 이름은 안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법사님이 주신 대로 김왕문으로 살았고 법호도 문산이라는 법호를 받았는데 달리 답할 말이 없어서 인생 2막을 문산 가까운 데 와서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문산이란 법호를 주셨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농성교당에서 일산교당으로 온 데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제 얼굴을 낯설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교당에서 여러 교도님들 뵈면은 정답게 마음 인사를 올리지만은 밖에서 뵙게 되면은 근거리 있어도 잘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산 시절이 길었고 지금도 마스크를 벗지 못한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일산교당에 와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기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교무님, 두 분 교무님과 여러 교도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법회날마다 아주 박학다식하신 우리 교무님의 설법을 기다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부터 시작했던 1038일 교리학교의 강사이셨던 이한욱 교도님의 정정 강의는 참으로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화를 곁들여서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들으면서 저도 함께 빠져들어가서 마치 제가 초창기 대종사님 제세시에 교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솔직하니 받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또 저녁마다 우리 조명중 교도님이 그리고 또 교무님들께서 함께 운영하시는 연불, 상시일기, 저녁 신고 시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교당의 특색 사업으로 어디다 내놓고 자랑을 해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세정 교도님이 아침에 운영하시는 법회 전에 자선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갖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이 나를 되돌아보고 또 아침 법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줘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겪어가는 일들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또 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아침 기도와 요가 시간에 열정을 태우시는 구타원님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손글씨 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 교당을 정말로 활불의 터전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일산교당에 오기를 참으로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늘 제 강연의 주제를 철송요론 10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크게 감각감상담을 할 것은 없어서 제 일상을 혹은 제 지나온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육자로서 40년을 봉직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두 사람이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그 온불교의 서원을 세워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우리 근원성지인 영광교구 그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교무님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기도문을 써서 SNS에다 올리고 함께 팔로우하고 또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이 좋은가 부진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문을 날마다 써서 올린다고 하는 이 정성과 열정을 저는 높이 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그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온강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도와준 것이 없고 단지 제가 추천서는 써줬습니다. 추천서는 써줬고 가끔 근황을 묻는 정도이지만은 정말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제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더 자랑스러운 일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온불교학과 교무님들이시고 교수님들이 정말로 이들이 가진 능력을 수십 배 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제 그분들의 공적이 굉장히 크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40여 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 미련이 없고 아쉬움도 없고 정말로 후련하고 홀가분했습니다. 이제부터 대자유인이 돼서 정말로 40여 년간 올곧게 교직에 근무했던 모든 것을 놓고 이제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많이 부풀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말이 40년이지 40년을 아무 과오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혹시 여러분들 웃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퇴임을 앞둔 몇 개월이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크게 저한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40년 세월을 터널을 아무 사고 없이 왔을까? 이게 전부 다 제 마음속에는 사은님의 은덕이다. 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초창기에는 정말 일상수행의 요법을 제 마음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이 수행이다. 그리고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이 일상수행의 요법대로 생활에 모토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저도 일상수행의 요법을 곁에 두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고, 또 이제 제 직장 환경이 조금 바뀌면서부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종경 인도품 34장 말씀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 34장 말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사님께서 신년 새해에 제자들로부터 세배를 받으시고 제자들이 보감을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선연의 말씀을 일러주신 내용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세는 유한 것이 제일이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하고 일을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 편안할 때 이태할 것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또 그렇게 행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민원인들을 대할 때 항상 새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이런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전자 들리는 선입견, 편견이나 또 제 안에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또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어떤 바쁜 상황에 놓여 있고 때로는 그분이 나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럴 때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실 때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서 행동으로 놔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조금 활발해졌습니다. 제가 강주 전남 혁신도시에 새로 신설된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새로 신설된 학교 주변은 온통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는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주민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들 중에서 젊은 성질급한 학부모들은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담당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을 뵙기 전에 그냥 저에게 막 쳐들어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욕구가 좌절된 업자들 중에는 들어와서 통사정을 하거나 통사정이 안 맺으면 또 울러매기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되돌아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어떤 덕이었던지 모르지만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참 무던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좀 너그러운 사람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청해 교육과학은 여러 사람들에게 김민규는 사람 꼴을 잘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0년 봉직하고 은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유인이 되겠다. 이제 호를 날아다니면서 정말 사회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늦잠도 자고 또 일 없으면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또 낯선 곳에 가서 살아보는 이런 일도 감행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정말로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한 4, 5년 전에는 제 아들이 동경에 사는데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손자들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일본 나리타와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제주도에 아이들을 오락했습니다. 오락해서 손자들 둘과 며느리 그리고 우리 네가 서귀포 안덕교당에서 한 6개월 살았습니다. 안덕교당 관리도 해주고 풀도 배워주고 청소도 하고 법당 늘 조석기도도 하면서 함께 살았는데 또 아주 그 시간이 지금도 그립고 많이 생각나고 우리 아이들도 일본으로 되돌아와서 아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함께 했던 시절을 굉장히 좋은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제가 직접 우리 아이들을 그 옆에 대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술포입니다. 거기에 있는 온강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운전해서 아이들 등하원을 시켰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말을 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서 잘 배웠으면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내놨더니 대정교당 온강 어린이집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대정읍에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직원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다 외국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전부 다 온강 어린이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손자 하나만 한국 사람이고 14명이 전부 다 영어를 쓰는 영어권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말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다문화 교실이 되어버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저는 또 다음에도 한 번은 영분공단에서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 공동체 생활을 아주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서귀포에서 2달간 공동체 생활을 함께 밥도 지어 먹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살던 집을 한번 바꿔 앉아볼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참 좋은데 해서 집을 내놨더니 금방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일산에 와서 살게 됐는데, 일산에 와서 살면서 저에게 새로운 하나의 버릇이 생겼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서, 이웃들 중에서 공중도덕을 잘 안 지킨다든가 다소 이기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선생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나 담배 피웁니다. 특히 아가씨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 뒤처리를 깔끔하게 않고 그냥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가서 일러주고 싶습니다. 일러주면은 어쩌겠습니까?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서로. 그래도 꼭 일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 외양견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외양견과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즐기시기만 하지 아무것도나 배설을 하게 한다든가 또 목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공원에서 함께 뛰놀는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저 넘어가지 못하고 꼭 그들에게 당신이 그분들 중에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개를 우리 애기라고 하고 막 다니대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애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정말 그 개를 싫어할 수도 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는 대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가지고 이동할 때는 안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목줄 길게 늘어뜨려서 하지마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대부분은 수긍을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금방 알아차리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늘 걱정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무리 당신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꼰대가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들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반격에 당신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안에서 분홍색 카펫에 대장부가 앉아있으면 그것도 보아넘기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편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은 아닐까? 혹은 또 나가 편하려고 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매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다른 사람들을 안 보는 데서는 길거리다 침도 뱉고 또 눈치 봐서 무단 횡단도 엄청 잘합니다. 재빠르게. 이제 그런 사람이 내로남불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지금 저녁마다 말하자면은 암성환호 설송여론의 10번째 항이 어떤 항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오 라고 하는 이 법문을 듣는 순간에 이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왜냐?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할 일이다. 시간이 되고 나이가 들면은 다 안 할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설정열은 10조를 읽으면서 금방 것이다. 물론 그 전에 특신급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남의 잘못을
드러내지 말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히스턴시 센터에서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전 같지 않게 물을 지나치게 허비하거나 또 공용으로 쓰는 전기를 막 남용하거나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 써야 될 그 기구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도 마음이 전같이 그렇게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선요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종사님이 펼쳐주신 이 법에 기인한 것이기는 한데 그렇게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저 자신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농성교당을 떠나올 때 우리 농성교당 교도님들이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애로워서 살라고 가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낯선 곳에 와서 저도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갈 때 가더라도 한 3년만 살고 온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손가락을 걸어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보니까 그런 약속을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늘 카톡을 친구들이 단체 방에 보내주는 카톡도 애롭게 살지 마라. 입은 닫고 호주머니는 열어라. 엄청 많은 말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애로운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애로운 시간이 조금 애로운 시간이 자신을 알아차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 또 자신을 좀 더 넓고 깊게 연마하기에 안성맞춤인 시간도 그런 시간이다 하는 마음을 제가 알았고요. 또 은퇴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불어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혼자 잘 살려고 혼자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잘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집사람은 걱정합니다. 당신 그렇게 있다가 치매 걸린다고. 밖으로 제발 좀 나가서 좀 돌아다니고 그러라고. 그러나 저는 혼자 조금 애로운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산교당에서 교도님들과 함께 쭉 즐거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